안녕하세요. 시험에 강한 영어 루시 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로 관계사 파트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는 정말 여기저기 막 나오죠. 그쵸?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매우 중요한 파트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즉 내신, 토익,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 여기저기 막 문법 문제로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학습을 해주셔야지 영어에서 특히나 문법 문제에서 크게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관계사라는 걸 들어갈 때 이 관계사란 무엇이냐 이미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어. 관계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뭐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관계가 있을 거야. 즉 절과 절이 관계가 있을 거야. 왜?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과 절의 만남이니까. 근데 특히나 우리가 관계사가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있고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왜 관계부사라는 말이 붙었는지를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꼭 이 수업을 듣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 이 펜은 어디로 갔는가? 관계사라는 걸 볼 겁니다. 이 관계사는 영어로는 relative clause란 말을 써요. 즉 관계에 있는 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사에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에 뭐가 있었지? 그치? 관계 대명사에는 우리가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어요. 물론 whom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whose까지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이 who, which, that, whom 이 단어들의, 이것도 단어죠. 이 단어들의 품사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쵸?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명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격, 즉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얘네가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에 앞서서 이 명사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선행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얘를 줄여서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다? 이 절 전체는 얘를 꾸며줄 거니까. 그래서 이 절은 형용사 절이고요. 이 단어 하나가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하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고 얘가 이끌고 있는 문장은 형용사 절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 아이들이 우리가 주격, 목적격으로 쓰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품사 때 배웠죠. 소유격, my, our, your, his, her, its 이런 애들. 걔네들을 가지고 혹은 명사 apostrophe s를 가지고서 소유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래요. who나 which나 that. 이 중에 얘네만 주격으로 쓸 수 있죠. 그쵸? 이 나머지는 목적격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이때 주격으로 쓰이는 이 아이들이 주격으로 썼을 때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쵸?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사는 누구한테 수의 일치를 하겠죠? 바로 선행사 수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선행사 수의 일치를 한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누굴 보고 알 수 있다? 바로 이 선행명사를 보고 알 수 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뭐 영어에서 목적어를 꼭 받아야 하는 품사 두 개가 있었죠. 뭐죠? 품사 두 개? 내가 동전으로 외우라고 했지. 그죠? 타동사, 전치사.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 뒤가 비어 있거나 전치사 뒤가 비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이때 이 동사가 타동사여서 목적어가 이렇게 비어 있거나 이게 하나, 혹은 뒤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서 이 전치사 뒤가 비어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따 예문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유격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소유격 뒤에는 항상 누가 나오지? 그쵸? 바로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 언제나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관계 대명사의 형태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문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지금 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여기 앞에 적혀있는 것들은 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제외하고 이거 지금 who를 쓴 이유는 다 하나같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사람이 아니었다면 위치를 쓰게 될 것이고요. 대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엄청 쉬운 문장으로 썼어요. 자, 남자가 있죠?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왔어요.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왔습니다. 동사 뒤가 비어있네요. 목적격인 겁니다. 그쵸? 한 남자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뒤가 또 비어있죠? 얘도 목적격인 겁니다. 이때 이렇게 목적격일 때는 who도 쓸 수 있고 whom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whose 다음에 명사 나왔고 동사 나왔죠? 그 개의 꼬리는 깁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 남자는 내 남자친구예요. 그 남자는 내가 사랑해요. 그죠? 그 남자를.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아들을 내가 자랑스러워합니다. 해석할 때 그대로 이 명사들을 살려주세요. 선행사를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 내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의 지갑을, 그죠? 그 친구의 지갑을 누군가가 훔쳤어요. 지금 이거는 whose 다음에 명사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인데요. 먼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생략이 가능합니다. 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there is a cafe I like. 이때 that I like, which I like 쓸 수 있지만 얘를 생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치사가 앞으로 올 수 있다. 네, 전치사가요.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나왔던 문장 중에요.
이렇게 쓴다고 할게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 후 대신 이 후 앞에다가 우리의 이 오브를요 앞으로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랑 얘 둘이 원래 짝꿍이거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먼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 이 후는 변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짝을 주거든요. 이 명사를 하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오브 훔이 돼요. 그리고요. 원래 우리 이거 후 대신에 뭐 올 수 있었죠? 바로 대시 올 수 있었죠? 근데 이때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다. 뭐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치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 전치사가 앞으로 올 수 있는데 이때는 that을 쓸 수가 없고 who는 whom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같이 봤는데 생략이 가능한 얘기 잠깐 했었어요. 이때 생략 가능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만은 못해. 비동사까지 나와야 생략 가능하다는 것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에서 왜 ing나 pp만 쫙 이어져서 앞에 꾸며주는 거 있죠? 그걸 사실은 앞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지우고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우리가 that이 상당히 용법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a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바로 접속사 that이라는 걸 배웠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 that이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앞 시간에 대명사 파트에서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로도 만났었습니다. 그죠? What is that? That flower looks very beautiful.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Why do you like him so that much? 너는 그를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니라는 그렇게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건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요, 사실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엇이 나온다? 그렇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반면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데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사실 완전히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가끔 예외로 누가 있냐면 바로 동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동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그죠? 뭐 believe 그죠? 혹은 스토리 뭐 루머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명사들 뒤에서 대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접속사 that, 동격 that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자칫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앞에 뭐가 있죠? 선행사, 명사가 늘 있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나 얘는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는 아이고 지시형용사는 뒤에 늘 명사가 같이 따라 나와서 저 멋있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that이 문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so that, so 형부 that 또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that은 부사절로 쓰이는 것이고요. 얘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 세트로 같이 쓰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크게 강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that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을 조금 보려고 해요.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을 잠깐 볼 건데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은요. 먼저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 먼저 얘는요, 쓸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쓸 수 없는 경우. 그 첫 번째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뭐냐면 전치사 뒤에서 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선생님 저 in that, except that 본 적 있는데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except that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의미인데요. 그때 that은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시입니다. 즉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지 않아요. 그냥 뭐뭐라는 점에서 쭉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랑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소유격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주 대신에 대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요. 계속적 관계대명사 컴마 뒤에서는 또 대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건 계속적 관계대명사랑 관련이 없나요? 자, 이 계속이란 말은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다 제한이었어요. 뭔가를 제한을 시켜주는 건데 계속은요. 앞에 있는 문장이 끝나고 저 컴마를 빡 찍은 다음에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적 관계대명사 컴마였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적 관계대명사는 컴마가 없어. 근데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컴마가 일단 있어요. 그 특징 하나. 대신에 가끔 여러분들이 컴마 있는 거 얘는 계속적 관계대명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삽입이에요.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이랬어요. 이때는 컴마가 없다 할게요. 그때는 뭐냐면 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이냐면 의사인 아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 문장 속의 의미는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의사인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이건데 만약에 컴마가 되는 순간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인 거예요. 그것이 차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적 관계대명사의 특징 때문에요. 선행사가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think I am so beautiful. 여기서 원래 끝난 거야. 나는 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이 사실인 거죠. 이것이 나의 친구들을 열받게 해요. 내 친구들을 열받게 합니다. 빡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컴마가 나오는 순간 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누구다? 계속적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컴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that의 특징까지 봤고요. 이제 that과 what을 한번 구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t이랑 what에 대한 것들은 사실 문제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 that을 배우고 난 다음에 what은 꼭 세트로 같이 배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인지 접수사 that인지 이건 지금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자, what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what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what 무슨 what이었죠? 바로 처음 배웠던 게 의문사 what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무엇,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의 의미는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걸 바꿔서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꿔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what이다.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the thing 명사고요. that도 명사예요. 총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우리는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that과 what을 구별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엄청 감미로운 말이죠. 자, 이때 우리 이 want 목적어 없고요. is의 주어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what은요. 지금 얘 혼자서 want의 목적어, is의 주어 역할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자리에 that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that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what이냐 that이냐라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따질 때요. 첫 번째, 선행사의 유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선행사가 있대요. 그러면 답은 무조건 누구다? that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사가 없대요. 그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바로 알 수 없고요. 이제 얘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완전한지 불완전한 것까지 보셔야 돼요. 완전했을 때 우리는 that이 되고요. 뒤에가 불완전했을 때 what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무조건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까지가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관계부사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지 않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이제 관계부사를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네, 자, 관계부사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어떨까요? 그쵸?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일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일 거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절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관계 부사에 뭐가 있냐? when, where, why, how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얘들도 앞에다가 선행하는 명사들이 오게 될 거예요. 얘는 시간, 얘는 장소, 얘는 이유, 얘는 방법일 텐데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해야겠죠. the way랑 how는 같이 올 수 없다. 없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the way랑 how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시간, 장소,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선행사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얘네들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어머 시간 나왔으니까 when이야, 어머 장소 나왔으니까 where이야, 이유 나왔으니까 why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다 reason이니까 why가 아니라 이 뒤에가 어때야 돼요? 부사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무조건 이 뒷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당연히 문제에서 얘랑 얘를 두 개 비교할 때는 선행사만 보시면 되는데 위치랑 비교할 때도 있어요. 대시랑 비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그런 거 비교 없이 그냥 빵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 것까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나왔어 이러면서 웬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부사에는 뭐로 바꿀 수 있는 형식이 있냐면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뭐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집이 있고 그 집에 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in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in이치가요. 뭐로 바뀔 수 있는 거냐면 바로 where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뀔 수 있냐? when 같은 경우에 in, at, on, 그 이하 나머지 전치사 중에 날짜를 의미할 수 있는 뭐 during, for 다 가능합니다. 그것 다음에 which 올 수 있고요. 그리고 where 같은 경우에도 which라 될 수 있는 in, at, on 얘도 뭐 under, 그죠? 뭐 over 이런 거 다 올 수 있어요. 플러스 which 그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for이기 때문에 for which how는 방법 in which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구나. 근데 위치만 보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뒤에가 불완전한데?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앞에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뒤에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얘가 완전한 문장이면 얘도 완전한 문장이겠지.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 잘 아셔도 관계부사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게 없어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 when이 나왔어요. where이 나왔어요. why가 나왔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걸 그냥 명사절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없어져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관계부사를 봤어요. 네, 근데 이 관계부사 지금 제가 여기서 복합관계사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까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복합관계사 파트만 따로 빼가지고 거기만 좀 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만 따로 빼가지고 그거는 이런 칠판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그 초록색깔 칠판 같이 생겨먹은 거 있었죠?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예문이랑 같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혹은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복습하시는 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혹은 제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모르시는 거 있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 혹시 뭐 이런 거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